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세진북스에서 발간한 위험물 기능사와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한 그 저자 정진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첫 시간, 즉 위험물에 대한 그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교재에 보시면은 제1장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1-1에 보면 화재 예방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화재 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 분류에 대한 내용이 매회마다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필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그 종류를 보면은 일반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류화재, 그 다음에 전기화재, 그 다음에 금속화재,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여러분이 그 가스화재가 있는데, 이 가스화재는 유류화재에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등급을 보면은 일반 화재는 우리가 A급이라고 하고, 유류화재하고 이 가스화재는 B급, 그 다음에 전기화재는 우리가 C급으로 표기하고, 금속화재는 우리가 D급으로 표기를 하죠. 다음 각 그 위험물의 그 등급에 따른 그 색표시가 있는데, 자, A급 화재는 우리가 백색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화재인 B급은 황색, 그 다음에 전기화재인 그 C급은 청색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 금속화재인 그 D급은 색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소화 방법을 보면은 일반 화재는 연소 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로서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이 냉각 소화가 가장 바람직하죠. 다음 두 번째, 이 유류화재는 포소화 약재에 의한 그 질식하고 냉각이죠. 다음에 이 전기화재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재인 이 부축매 소화, 그 다음에 CO2에 의한 질식 소화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 금속 화재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피복 소화죠. 다시 말해서 이 마른 모래가 바로 그 금속 화재에 가장 좋은 그 만능 소화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재의 분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그 필수 암기사항에 보시면은,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이 전기화재에서, 전기화재가 아니라 화재 원인 중에서 가장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죠. 그래서 전기에 의한 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유류화재. 자, 유류라는 것은 오염물 사류의 석유류 계통이죠. 그래서 유류화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수소화 금지죠. 즉 물을 갖다가 봉상이나 즉 나무 막대기 모양이나 아니면 적상, 스프링클러죠. 방울 모양 이런 걸 갖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연소면이 확대된다. 또는 화면이 확대된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주수소화를 갖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주수소화를 금지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주수소화 금지하는 물질은 대부분 비수용성이에요. 즉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 다음에 액체의 그 비중이 대부분 물보다 작죠. 즉 가볍다. 다시 말해서 물의 비중이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이고 석유류 계통은 대부분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볍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유를 갖다가 흘려서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으면 여기에다 여러분이 그 물을 갖다가 봉상, 즉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을 얘기하죠. 이런 상태로 물을 여러분이 방사를 하면은
맨 밑에는 물이 있고 이후에 경유가 연소가 되면서 화재면이 물이 자꾸 퍼지니까 경유의 그 연소면도 같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화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절대 금지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3번에 가시면은 금속 화재의 주수 소화 금지. 자, 금속 화재 보면 여러분이 Na,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물을 갖다, 나트륨 화재 물을 방사하면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여기에 2분의 1몰의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다시 말해서 화재가, 금속 화재가 난다고 해서 물을 방사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금속 화재는 절대 물을 방사하면 안 된다는 거. 칼륨도 마찬가지로 금속이죠. 요놈도 물하고 반응이 되면 KOH, 다시 말해서 수산화 칼륨이 되겠죠. 수산화 칼륨하고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금속화재는 주수소화 금지. 그래서 금속화재는 주로 이 마른 모래가 가장 좋아요. 만능소화제라고 하는 이 마른 모래에 의한 그 피복소화가 가장 좋은 거죠. 다음 4번에 가시면 알킬 알루미늄. 자, 알킬 알루미늄의 일반식은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3의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했을 때 CH3에 가로에 3의 알루미늄.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하나를 모노, 두 개를 디, 세 개를 트리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요 CH3라는 것은 메틸기죠. 메틸기가 세 개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트리, 메틸,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약자로 T, M, A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TMA라고 약자로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트리메틸 알루미늄. 자, N이 2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C2H5가 3개 알루미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틸기가 3개죠. 그래서 트리 C2H5가 뭐예요? 에틸기죠. 에틸기. 에틸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것도 약자로 우리가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로 금수성 물질인데 TMA는 물하고 반응이 되면 여기서 메탄가스죠. CH4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방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가장 좋은 소화약제는 여러분이 팽창질석하고 팽창진주암, 요것도 없다면 마른 모래가 되겠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소화약제. 자, 팽창질석이라는 것은 질석이란 돌가루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 강냉이 튀겨 놓듯이 뻥튀기 해 놓은 거예요. 가볍게. 그 다음 팽창진주암, 마찬가지로 진주암이란 돌을 갖다가 팽창시킨 거예요. 소화약제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5번에 가면 화재 일반적 특성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기보다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확대성이라는 건 화재가 발생하면 자꾸 확대되려는 성질. 그 다음에 불안정성, 화재는 불안정하죠. 그 다음에 우발성, 즉 정해진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연소 조건이 되면 아무 때나 발생한다는 거. 우발성. 성장성, 그래서 화재는 한번 발생이 되면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성질,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다음 2번째에 가시면은 폭갱, 그 다음에 폭연이 있죠. 자, 이 폭갱을 우리가 디토네이션이라고 하죠. 폭연은 디플러그레이션. 알짱을 빠져야죠. 디플러그레이션.
그래서 이 폭횡은 여러분이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폭연이라는 것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여러분 느리다. 즉 빠르다와 느리다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서 이 폭갱을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하고 폭연을 우리가 아음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토네이션 같이 영어도 같이 하셔야 돼요. 디토네이션, 디플러그레이션 이렇게도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폭갱 유도거리 TID가 나와요. 자, 이 폭갱 유도거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가스가 치료하고 있을 때 완만한 연소 속도가 폭갱에 도달하는 그 거리를 갖다가 변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는데, 폭갱 유도거리는 짧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배관 내에, 즉 관 속에 이물질, 즉 방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관경이 축소된 경우, 다음에 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그런 건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셔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세 번째에 보면 이 물리적인 폭발하고 화학적 폭발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이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용어 자체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적 폭발은 분진, 가스, 증기운, 미스트, 그다음에 유막 폭발, 구체 폭발이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고, 여러분이 알아둘 건 화학적인 폭발이에요. 화학적인 폭발 외에는 다 물리적 폭발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학적 폭발은 산화에 의한 폭발, 그 다음에 분해,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서 뭐 분해된다든가, 아니면 중합, 고분자 물질이 중합할 때 일어나는 폭발, 이런 게 바로 화학적 폭발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 네 번째에 가시면 분진 폭발의 공정설비라고 나오는데, 즉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즉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탄광. 예전에 여러분이 저 강원도 뭐 정선 같은 데 보면 탄광 갱내에서 폭발에 의해서 광부가 많이 매몰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연성 기체도 물론 나와서 체류하고 있지만 석탄가루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뭐 라이터불을 킨다든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석탄가루에 의한 폭발도 많이 발생이 되죠. 다음 두 번째, 섬유공장, 즉 이런 솜가루 같은 거, 이런 데서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거는 섬유 분진에 의한 폭발. 다음 세 번째, 제분공장. 여러분 밀가루 공장에서 가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제분공장, 다시 말해 농수산물가루, 담배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루, 이런 게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제직공장, 종이 분진에 의한 폭발 현상. 그다음에 목재 가공품 공장, 즉 나무 분진이죠. 다음 6번은 고무 가공 공장, 배합 분진. 그다음에 플라스틱 공장은 플라스틱 분진. 그다음에 금속 분말가루에 의한 폭발.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분진 폭발의 농도 범위가 있는데, 이 분진 폭발에 입자의 크기의 제한이 있는데 100마이크로 이하가 주로 분진 폭발의 대상이 되는 입경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5번에 가시면은 이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분진 폭발을 안 하는 물질. 첫 번째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 생석회라고 나오죠. 이 생석회는 오염물 3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놈은 특이한 게 물하고 반응이 되면 CaOH2, 다시 말해서 소속회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소속회가 생기고 많은 열이 발생이 돼서 오염물 3류에 해당되는 금수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놈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이게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거죠. 자, 생석회.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은 석회석 분말,
자, CaCO3. 자, 여러분이 강원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동굴이 많이 있죠? 그 동굴들은 대부분 석회석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석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 시멘트 공장이 있죠? 이놈을 갖다가 CaO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분리시켜서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시멘트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석회를 가지고. 그래서 요놈도 마찬가지로 분진 폭발이 없어요. 즉, 시멘트 공장에서 여러분이 분진 폭발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에 가면 시멘트. 당연히 CaO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분진 폭발이 없는 대상이고, 다음에 수산화 칼슘, 소석회, CaOH2. 요놈도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소속해도 분진 폭발이 없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다음 중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교재 6번에 보시면은 위험성의 영향인자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그 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뭐 상식적인 거고, 압력도 높을수록 위험, 산소 농도도 당연히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연소 범위. 자, 이 연소 범위가 나오는데 연소 범위는 같은 말이 폭발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범, 폭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연소 범위나 폭발 범위. 이 중에서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이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놈이 아세틸렌이죠. 이 아세틸렌이 2.5에서 81%로서 가연성 기체 중엔 가장 연소 범위가 넓어요. 두 번째는 이 수소기체죠. 수소기체가 연소 범위가 4에서 75%로서 두 번째 넓어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소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 또 이쪽을 우리가 연소 범위 하한, 이쪽을 우리가 연소 범위 상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소 범위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하고 연소 범위 상한이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 교재에는 없지만은, 다음 세 번째는 연소열하고 증기압. 연소열, 증기압 당연히 높을수록 위험. 그 다음에 연소속도. 여러분이 이 연소속도하고 직결되는 것이 바로 산화속도죠. 즉, 연소속도는 산화속도에 의해서 같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크면, 다시 말해서 산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위험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 다음 5번에 인화점. 자, 인화점은 우리가 점화원이 없이 인화가 되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 착화점, 발화점하고 같은 얘기죠. 요놈도 낮을수록 위험하게 되겠죠. 다음에 B점.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 해가지고 BP라고 하죠. 이것도 낮을수록,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 다음에 융점, 멜팅 포인트라고 하죠. MP. 그래서 MP, 멜팅 포인트 융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BP라고 하는 건 보일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융점은 이제 녹는 점. 같은 얘기죠.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낮을수록 그만큼 위험한 거죠. 다음에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 비중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위험. 그 다음에 점성, 비스코시티. 요 놈도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리는 용어 자체를 잘 보셔서 충분히 여러분이 암기를 안 하셔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패스 포인트가 있죠. 연소 범위, 폭발 범위, 온도 상승 시 넓어진다. 압력 상승 시 넓어진다.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즉 18족 원소, 헬륨, 네온,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물질을 첨가하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연소 범위가. 다음 7번에 가면 연소시 이 색과 온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연소시에 색하고 온도.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는 교재에 없는데요. 담암적색이에요. 약 525도씨 정도 돼요. 대략.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여러분이 암기할 게 바로 암적색이죠. 이 암적색은 대략 700도씨. 그 위에 게 바로 휘적색. 약 950도씨. 백색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지죠. 백적색. 대략 이놈이 1100도씨. 그 다음에 휘백색. 이놈은 대략 1500도씨.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백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연소의 3요소하고 4요소가 나오죠. 자,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하고 산소, 점화원, 가산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자, 연소의 4요소라는 것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 즉 연소의 3요소에다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 요 4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 지연성 가스 나오죠. 이게 같은 말이 조연성 가스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는데, 조연 배우는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연소를 갖다가 도와주는 가스, 이놈을 우리가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주로 산소라든가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불소, 그 다음에 염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교재에 있죠. 이러한 물질은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러한 가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죠. 다음 2번째에 보시면 거기 그 위에 가연물의 조건을 제가 빼먹었네요. 자, 첫 번째 가연물의 조건. 자, 가연물이라는 것은 잘 연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 즉 산화력이 좋아야 되겠죠. 발열량이 당연히 커야 되겠고,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런 통나무는 불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만은 저놈을 도끼로 패가지고 잘게 해놓은 이런 장작. 자, 통나무하고 이 장작하고 보면은 어떤 게 더 잘 타요? 장작이 그만큼 잘 타죠. 그 이유는 뭐냐? 통나무보단 장작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잘 타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의 조건에 보면 표면적이 넓을 것, 그래서 열전도는 작아야 된다. 자, 열전도도. 자, 여러분이 어떤 촛불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성냥골을 갖다 한번 여러분이 댔다고 하고 여기서 손을 갖다가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성냥골이 연소하다가 손으로 끝에까지 연소가 다 될 때까지 여러분이 손으로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반대로 어떤 바늘을 갖다가 아니면 철사 같은 거를 갖다가 손으로 잡고 촛불에 갖다 대보세요. 금방 뜨거워지니까 손을 금방 놓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열전도도가 크겠어요? 다시 말해서 바늘이 열전도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탈 수 있는 이유는 열전도도가 작기 때문에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물의 조건도 열전도도가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물을, 즉 A쪽에 있는 물을 B쪽에 있는 곳으로 물을 갖다 옮기려면 어느 산을 넘어야 되겠죠. 요 산을 갖다가 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산은 작을수록, 즉 낮을수록
물을 갖다 퍼올리기가 쉽겠죠. 가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잘 탄다는 거.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열전도도 작아야 잘 탄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잘 탄다. 그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지연성 가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2번에 가시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첫 번째,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난 거. 자, CO2 같은 거는요,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소를 결합시키려고 해도 결합이 안 돼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 끝난 물질. 자, CaCO3, 탄산칼슘. 이것도 산화 반응이 끝난 물질이죠. 여기에는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면 질소. 자, 질소는 산화 반응은 해요. 그런데 왜 불연성 물질이냐? 이놈은 산화 반응을 하지만 열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는데요, 흡열 반응을 해요. 즉 열을 빼앗는 반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흡열 반응에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열량 표시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질소라는 물질은 흡열을 하기 때문에 불연성 물질이 된다는 거. 다음 3번에 보시면 주기율표에 보면 18족 원소가 있죠. 예전에는 이놈을 우리가 영족 원소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헬륨이라든가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 물질들은 최각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죠. 뭐 그걸 우리가 오비탈 뭐 얘기하고 또 더 어렵게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불활성 기체, 즉 다른 물질과 화합하지 않는 물질,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연수의 3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건 여러분이 꼭 해두셔야 되고, 다음에 연소의 4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건 앞에서 했었죠. 다음에 기화열. 자,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체나 액체나 아니면 기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즉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반대로 기체가 액체되는 거, 즉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서 나가보면은 나뭇잎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죠. 즉 수증기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액체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기체가 액체가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액화라고 하죠. 액화. 반대로 액체가 고체되는 거. 자, 피가 여러분이 굳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응고라고 하죠. 응고.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응고. 반대로 고체가 액체되는 거, 즉 얼음이 물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융해.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황이나 나프탈렌, 이런 물질이 고체가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화라고 하죠. 기체가 고체되는 거, 이런 물질은 거의 좀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화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화열이 뭐냐? 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데 필요한 열, 이놈을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해서 물의 기화열이 539 칼로리 퍼 그램 또는 뭐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의 기화열이 약 539인데 보시죠. 자, 물은 뭐예요?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죠. 액체가 기체된다. 아까 했었죠.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라고 그랬죠. 자, 기화에 하는데 필요한 열. 그래서 기화열 또는 이걸 기화 잠열. 그래서 잠열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해서 물의 기화잡열은 g당 539칼로리가 되는 거고, 자, 얼음이 있어요, 여기. 자, 0도씨 얼음. 이놈이 0도씨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 자, 얼음은 고체죠, 물은 액체죠. 자, 고체가 액체되는데 필요한 열. 이걸 우리가 고체가 액체되는 걸 융해라고 그랬어요. 요 앞에서 했죠. 여기에 필요한 열, 융해 열 또는 이걸 융해 잡열이라고 하죠. 자, 얼음, 고체가 액체됐으니까 융해. 0도씨에서 0도,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 이놈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얼음의 융해 잡열 얼마냐? 80칼로리 per 그램 또는 80kcal per 킬로그램. MKS 단위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요거 하나 정도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9번으로 가죠. 열 에너지원이 나와요. 열 에너지원. 그래서 열 에너지원 보면 화학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자, 화학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이 반응열이라든가 연소열, 용해열 이런 물질이 다 보면 화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저항가열, 유도가열, 그다음에 유전가열, 절연불량, 그다음에 아크가열, 마찰 스파크, 정전 스파크, 낙뢰, 벼락도 전기 에너지에 바로 해당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계적인 에너지. 이놈은 여러분이 잘 나와요. 마찰열, 압축열, 마찰 스파크. 이런 것이 기계적인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대부분 핵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요. 핵융합, 핵분열. 이런 것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 10번에 가면 그 연소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소의 형태는 매번 출제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의 형태는 여러분이 별표를 갖다가 10개를 쳐놔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10개 쳐놔도 과하지 않아요. 그만큼 시험에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필수 정리라고 제가 특별히 해놨는데, 연소의 종류에 보면 이 표면 연소가 있죠. 자, 이 표면 연소와 같은 말이 응축 연소 또는 자결 연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표면 연소하는 물질은 코크스나 아니면 수시나 아니면 목탄 또는 이 금속분, 이런 물질이 표면 연소하는데, 중요한 것은 표면 연소는 연쇄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연쇄 반응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해가스가 나와서 연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코크스,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숯도 탄소, 목탄도 탄소. 이 탄소, 숯불 여러분 보시면, 숯불구이 보시면 불꽃이 잘 없어요. 거의 빨갛게 연소가 되죠. 거기다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데 보시면 숯 그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숯 같은 걸 우리가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 증발 연소. 자, 이 증발 연소는 고체가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 있고 액체가 증발 연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체는 주로 황이나 나프탈렌, 이 파라핀, 양초죠. 그다음에 뭐 왁스라든가 뭐 랍 이런 정도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 증발 연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액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우연물제, 사류에 이 석유류 계통이 대부분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에요. 휘발유라든가 등유, 경유, 뭐 중유 이런 건 다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 되겠죠. 다음 3번에 가시면 이제 분해 연소. 자, 이 분해 연소는 교재에 보시면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석탄이나 목재, 종이, 플라스틱인데,
자, 석탄 목재 종이는 그 물질이 연소하는 그 경향이 아니고 여기서 열 분해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가스가 연소하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분해 연소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자기 연소 또는 이거를 내부 연소라고 하기도 해요. 스스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연소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연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 오류 오염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셀룰로스나 아니면 니트로셀룰로스 아니면 니트로 뭐 글리세린, TNT 즉 트리니트로토루엔, 그다음에 TNP 트리니트로페놀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그 내부 연소, 자기 연소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다음은 5번에 가면은 그 확산 연소. 자, 이 확산 연소는 대부분 불꽃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체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렌, LPG, LNG, 가연성 기체 이런 물질이 대부분 그 자결 연소하는 물질. 다음 11번으로 가죠. 자, 11번에 가면 이 불꽃 연소하고 표면 연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불꽃 연소의 사요소. 이건 마찬가지로 가연물의 사요소하고 같아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다음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다음에 표면 연소의 3요소. 즉 표면 연소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까지 표면 연소의 3요소에 해당이 되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불꽃 연소, 액체 및 기체 연료의 거기다 열 가소성 합성 수지. 그다음에 표면 연소는 코쿠스, 숯, 목탄, 금속분. 그다음에 불꽃 연소하고 표면 연소하고 같이 하는 것이 목재, 종이, 셀룰로스, 열 경화성 합성 수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 잠시 쉬었다가 12번 블로우 오프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죠.